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1강 장애 생각해보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 감수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에서의 이 감수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상황을 이해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쓰였는데요. 그 전에 이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 중이신 구루님 김지우님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태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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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옆에 계신 김지우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구루님입니다. 김지우이기도 한데요. 네, 유튜브에서는 일상 브이로그나 여행기를 주로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대학생활 브이로그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선구매 심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비장애인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주변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진 검사를 받으러 이제 그 보건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의료진 분께서 뭔가 작성해야 해서 이제 서류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종이를 이제 종이에 있는 글씨를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이제 저기 목소리 톤이 올라가시면서 마치 제가 7살 꼬마 아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그 기분이 나쁘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그 갑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 시선이 이제 모이면서 당혹스러웠던 좀 기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말들은 살면서 막 심하게 들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 이름을 제가 원한 적도 없는데 그냥 떼버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나는 못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약간 과잉보호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경험담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이 배려라는 명목 하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는지 좀 그 개선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 이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를 보는 관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시각 변화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장애를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개념 및 현황을 설명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생각해보고 개선 방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를 보는 관점. 네, 먼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1인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뉴미디어의 변화에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장애인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직접 당사자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장애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고 좀 느끼게 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시력 장애이다 보니까 여기 자막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된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이게 시청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그 영화 보고 싶은 영화를 이제 클릭을 해서 봤더니 화면 해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처음 봤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뭐 이전에 뭐 그런 쪽에서 일을
있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이제 정보 접근성에 관한 좀 인식이 원래 이제 공공 분야 쪽에서만 조금 있었는데 이게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좀 이런 것도 좀 관점의 변화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매체, 또 정보 접근성에 대한 영역을 또 확장을 해보면 장애인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그래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장애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는 그게 한 사람한테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엔 점점 아니다, 사회적으로 환경,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집 안에서 있을 때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더라도 뭐 정말 다 평평한 곳만 있다거나 계단이 없다거나 하면은 사실 저는 제 장애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따진다면 장애가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환경이 장애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뭐 집에서 혼자 이제 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볼 때 저는 그 화면 확대 프로그램이나 화면 읽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어디를 가 보면 무인 그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가 쓰는 이제 다른 보조공학기기처럼 화면 확대나 화면 읽기 기능이 된다면 제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장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제 제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친구랑 같이 갔는데 원래 거기 되게 작은 패스트푸드점이어서 이제 직원분이 몇 분 안 계셨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가보니까 키오스크가 이렇게 세 대가 생긴 거예요. 요즘 많죠. 그렇죠. 키오스크. 요즘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친구가 처음 그걸 보더니 와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더 많이 주문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지 않느냐라고 하길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렇게 되면 네 친구는 이제 혼자서는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정말로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두 분께는 미리 질문지를 드렸었는데 영국의 인구조사국 질문과 마이클 올리버의 대안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미리 한 질문만 선택해서 직접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서 혹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질문을 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장애인 당사자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주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의 문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문제를 묻고 그렇게 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장애를 가진 입장에서 저의 신체를 그렇게 빠르게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을 텐데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질문들을 대안 질문으로 바꿈으로써 이런 책임이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야 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을까로 나아갈 수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의 개념.
네, 저희의 이야기가 장애인 인식 개선인 만큼 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장애인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도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15개로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가마다 왜 기준이 다른지 혹시 이거에 대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의 기준 같은 거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체구가 다른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에게 어느 것이 라지 사이즈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의 기준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사회가 혹은 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딱 정해져 있는 정답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만 생각을 해도 나라마다 다른 게 사이즈인데 장애인의 기준도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핍과 장애를 연관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장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결핍과 연관을 지으실 수 있게 되니까 되게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회적, 시대적으로 사실 장애의 기준이라는 게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사회 환경이 기준이 돼서 각 국가마다 이렇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10개 질환에 대해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에 차등이 있었던 장애 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장애 인정 질환 확대 및 장애 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에게 잠깐 질문도 드리고 시작할게요. 주변에서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칭할 때 보통 뭐라고 칭하시나요? 보통 혹시 뭐 일반인,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 또래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많이 좀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일반인이라던가 혹은 일반 학생, 그리고 뭐 특별 학생이라던가 특별 반, 이런 말들은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대하게 되는 저보다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좀 이제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뭐 정상인이라던가 일반인이라던가 그런 좀 더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들까지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네. 네, 이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이 정상인, 일반인 등의 용어는 자제 용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법정 용어로는 비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밖에 또 일상 속에서 피해야 할 장애인 차별 그런 단어들이 혹시 있을까요? 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장애란 말 자체를 비속어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하면은 뭐 너 어디 장애 있냐라던가, 아니면 아예 닉네임 자체를, 제가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뇌성마비 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뇌성마비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가 하고 물어봤어요. 땡땡땡아 너 혹시 뇌성마비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물어본 것 자체를 욕으로 알아듣고 막 주변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지금 뇌성마비라는 단어를 욕으로 쓰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요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그 장애인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을 보고 약간 거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혜라는 게 어떤 이제 특별한 혜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런 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공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정들은 잘 모른 채 장애인들만 특혜를 받아서 불공평하다. 이것은 뭐 역차별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에 공평하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 그것은 결코 역차별이나 특혜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말해도 될까요? 네. 그 진짜 역차별 논란의 담론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마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낮아진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정해진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장될수록 자기도 더불어서 더 많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억울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이 기회와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가 바라는 공평이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시각 변화. 이제 이런 부정적 인식 말고 긍정적 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대중매체 속 장애인의 묘사 이런 것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1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조금 듣는 편인데요. 제 채널에서는 많이 안 그러시는데 다른 곳에 출연을 하거나 하면은 힘내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의아하죠. 나 별로 안 힘든데? 나 힘들어 보이나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나? 사실 힘들지가 않은데 그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탔다는 것만으로 되게 살아가기 힘들 것 같고 도와줘야 할 것 같고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응원의 말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응원이지만 사실 저한테는 응원처럼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많은 매체들 속에서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방송에 섭외가 됐어요. 섭외가 됐는데 소위 사회실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곤란에 처한 모습을 몰래 찍고 이제 그걸 도와주는 분들을 찍어서 아직 세상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뭐 이런 식의 연출을 네네네네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불쾌했던 순간이에요. 왜냐면은 장애인이 곤란한 모습을 지켜보고 그걸 또 누군가가 돕는 모습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아주 영웅적인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뭔가 진짜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섭외를 거절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경험 자체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려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막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휠체어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식의. 근데 장애라는 특성을 저렇게 조회수를 늘리는 용도로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제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과거보다는 어떤 장애를 터부시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이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인지 이제 장애인들은 마치 뭐 되게 자극적인 소재, 뭐 서번트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장애를 가졌지만 대신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혹은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뭐 드라마나 영화 속의 캐릭터로 등장할 때에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우하고 불행한 상황에 좀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것 같아요. 흥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장애인 그 캐릭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청자들로 하여금 또 방금 구루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잘못된 어떤 편견이나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 꽤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김태웅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흥미와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천재나 또 특별한 능력을 부가적으로 뭔가 더 이렇게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밖에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은근히 흔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극복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막 너는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극복했다는 말은 사실 그 전의 환경이 굉장히 마이너스적이고 그게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전히 저의 선배 그 기사의 주인공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어디가 극복을 했다는 걸까? 같이 살아가는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장애인을 욕하는 댓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뭔지 아시겠죠? 네. 알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보다 너한테 네 마음에 장애가 있다, 네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데 전 사실 욕한 사람이나 그분이나 비슷하게 보여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어쨌든 장애를 욕으로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장애인인 게 맞는데 왜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장애인이라고 하지? 이러면 사실 변화한 게 없지 않나? 근데 이거 되게 칭찬의 말로 혹은 보호하는 말로 많이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구루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려가 되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애인은 단순히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기에는 아시겠지만 장애인도 뭐 장애의 정도라든지 장애의 유형, 뭐 성격,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무시한 채로 그 장애인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게 되는 말과 행동, 표현 이것들은 모두 다 편견이고 잘못된 표현이고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흔히 늘 장애를 이겨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두 분의 말씀처럼 이 장애를 꼭 극복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장애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애와 또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신 이 두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에서 저희의 이 교육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을 때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음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평가 문제는 총 3문항이며 한 문제당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제 1. 장애를 이해하는 관점과 시각에 대한 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1.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다. 2. 청각장애인과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3. 장애는 사회 환경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장애는 극복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2. 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 우리나라 법적 장애 유형은 15개이다. 2. 모든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다. 3.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뚜렛 장애 등에 대한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국가별로 장애 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국가별 장애인 출연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3.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올바른 명칭은 무엇인가? 1. 일반인 2. 능력인 3. 비장애인 4. 정상인 정답은 3번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있거나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칭하는 올바른 용어는 비장애인입니다. 학습 정리. 장애를 보는 관점.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상이 장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기준은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며 우리나라는 15개 장애 유형을 정해서 장애인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경계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용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 변화. 장애를 극복하라라는 말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라는 인식을 주게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2강 장애인과 권리 알아보기. 가수 이현학 씨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여자친구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런데 사귀는 게 두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어? 왜 나랑 사귀기로 한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여자친구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 영역 및 유형과 차별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의 인권? 이게 뭐지? 인권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답답하고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럴 리가요. 막상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느끼지는 못하셨나요? 제 옆에 보이는 이 기사 제목들처럼 우리의 이동을 편하게 도와주고 매일같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과 버스가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지하철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하철 시설들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이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권, 정치권, 문화권 등등의 많은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이 중요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차별 대우받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하고 자립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누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 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사회는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협약을 완성해 2006년 유엔 초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크게 바꿨습니다. 장애는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히며 더 이상 장애인은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율적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율적 주체로 인정이란 장애인 스스로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 권리입니다. 내가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나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을 볼 때, 불이익을 당해 경찰이나 법원에 방문할 때도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장애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기 및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이란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나와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상대방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조금만 더 귀 기울여주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지하철 탑승장이면 볼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 이것은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동권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하죠. 엘리베이터를 통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승강장이나 지하철역 입구 등 원하는 곳으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문턱이나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는 버스나 택시, 각종 장애물이 많은 보도 등 거리나 건물의 설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이 이동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환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동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며 어디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당연한 권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면 장애의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장애인을 배려한 듯한 이 문구. 혹시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불편한 분, 양보. 이런 표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비장애인의 배려나 양보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에는 나도 모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당연한 것임을 간과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해주는 여러분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다시 생각해보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우리와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넘겼던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장애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건데 못하는 것이 뭐 대수라고? 왜 챙겨줘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장애인이 보장받지 못한 현실과 환경 등을 볼 수 있고 건강한 장애인식으로 전환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들을 직접 들어볼까요?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런 애들을 도와주는 건 뭐 괜찮은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좀 되게 뭐랄까 불편하다 해야 되나?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 기분이 좋죠? 일하는데 모른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 다루듯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회식이나 뭐 이런 거 밥 먹을 때 이제 식당 가면 방에 앉아갖고 먹는 자식보다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더 편해갖고 그런 걸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체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머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한 부분이 불편한 거라 머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중도의 장애인이 된 장애 활동가가 나는 장애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랬던 내가 그 불쌍한 장애인들 속으로 떨어졌으니 인생이 비참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태수가 왔지. 그런데 그 장애인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홍은전 작가의 그냥 사람 중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여러분은 차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좋지 못해, 차별은 나빠. 우리가 수없이 듣고 동의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스스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다수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7%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직접적으로 보거나 겪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서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이들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이 2008년 4월 처음으로 제정됐는데요.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 더 줄여서는 장차법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법을 통해 그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휠체어를 매일 타고 다니셔야 된다니. 아쉽게도 신체 조건이 불충족되어 지원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업무 능력과 저의 장애는 상관이 없잖아요. 첫 번째는 직접 차별. 직접 차별은 명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는 업무와 장애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신체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취업에서 배제시키는 것. 이것은 고용에서의 직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시험 종료해 주세요. 제가 손이 불편한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시험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험지 제출하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 시간은 부당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차별입니다.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간접 차별에 해당합니다.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적용한다면 과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될까? 그래도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데. 근데 여기는 계단이 많아서 내가 다닐 수가 없는 걸. 아휴, 어떡하지? 세 번째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은 아이에게 그림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시험을 응시할 때 등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은 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추측됩니다. 잘 잡아봐. 불우한 이웃의 느낌이 나도록 말이야. 조금 더 불쌍하게. 오케이, 그림 좋고.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민하게 살펴주세요. 그 밖에도 장애 아동의 보호자 등에 대한 차별과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사용 방해가 있는데요. 장애 아동에게는 보호자, 지체 장애인에게는 휠체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지팡이나 보조견 등이 그들의 다리와 눈이 되어주니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할 때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으로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장애인이 차별당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행위가 입증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리는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법무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것까지 차별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어깨 한번 돌리시면서 긴장 한번 풀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즉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장애인 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장애인의 의료, 소득, 고용, 직업재활 등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들이 꾸준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딱 2가지 법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전체 욕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 추진 및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장애인의 권리,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은 이 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거지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알아볼까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며 1991년 최초로 입법됐습니다. 장애인이 고용에서 차별당하지 않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의무고용 비율이 늘고 있고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훈훈한 모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위와 같은 법들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장애인의 인권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의 개선 및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음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평가 문제는 총 3문항이며 한 문제당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제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2.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권, 이동권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장애인 인권의 출발은 장애인을 시혜와 자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4.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을 시혜와 자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도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제 2. 장애인 인권 향상, 권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무엇인가?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인권법 3. 장애인 권리 협약 4.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답은 4번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도 하며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문제 3.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2. 장애인 전체 욕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은 장애인 복지법이다.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국가,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제정하여 제도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습 정리. 장애인 인권.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 인권의 목표는 장애인만을 위한 인권의 확대 강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장애인 인권을 뿌리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3강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일하기. 뭐 먹지? 뭐 먹을까? 저 사장님 대단한 것 같아. 어째서? 청각장애인인데 이렇게 카페 사장님이잖아. 안 들리면 진짜 무서울 텐데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렇게 친절하잖아. 무서움을 극복했다라. 수정아, 너 기자니까 이런 사장님 이야기를 취재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어때? 제목엔 극복을 넣어서. 장애를 극복한 카페 사장님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 카페 사장님. 정말 멋진 이야기 같아. 잘 생각해봐.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데. 알았어. 그때 봐. 뭐야?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예비 신랑님과 통화? 아니야. 유리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괜찮아? 화요일? 휴가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도와줄까?
나 마침 취재 가는 길인데 같이 갔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권과 장애인 고용,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노동권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접근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개선 방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과 장애인 고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어요, 수정 씨? 아니 오늘은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안녕하세요. 장애인 취업을 돕고 있는 고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 친구 김유리입니다. 수정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용기 있는 분을 만나셨다고. 네? 아, 카페 사장님이요? 맞아요. 장애가 있으신데 극복하시고 카페를 운영 중이신. 유리 씨는 배려가 가득한 사람이네요. 근데 유리 씨, 그 사장님은 과연 장애를 극복한 걸까요? 네? 유리야, 오늘 취재 끝까지 도와줄 거지? 그럼 선생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야. 수정이, 너 또 내 호기심을 자극해. 노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노동권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헌법상 노동권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모든 국민이라 함은 성별, 나이, 고용 형태, 장애 유무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장애인은 노동하지 않는 존재 또는 노동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바탕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이동에 제약이 있을 테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의무 고용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들이 갖는 시선들은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아닌 그들에 대한 복지라는 인식이 되고 있죠. 선생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단순히 말해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처럼 장애인에게 일이란 경제력 확보나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측면을 넘어 소속감의 실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자신감이나 성취감, 즐거움 등을 얻는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링키즈랩이라는 회사에 취재를 나갔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여기 모두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한다는 목표로 카카오가 설립한 링키즈랩. 구성원의 80%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로 회사는 이들을 위한 맞춤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일 씨. 그가 맡은 일은 접근성 평가인데요. 웹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취미로 컴퓨터를 해서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거 해서 잘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인데 이게 또 나름 적성에도 맞고 했을 때 결과물이 또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고 해서 계속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링키즈랩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맡은 업무에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해 직접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첫 출발을 이곳에서 시작한 임대선 씨.
음성인식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과 좋은 회사에 취업한 것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됐다는 그런 자부심 갖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도 당당하게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게 좋았어요. 링키즈랩은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가 별도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업을 직접 하는 형태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는 직원들의 능력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은 그 구성원들을 선발할 때 업무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성과가 낮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근데 비장애인들이 했을 때의 집중력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업무는 열리지라 불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름 하나에도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이곳에서 직원들은 소통하고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특히 이곳은 수어 통역 담당자가 상주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겠다, 좀 더 배려해야겠다라는 점을. 근데 그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링키즈랩의 회사 공간은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전용 화장실, 휠체어의 높이에 맞춘 각종 스위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모든 공간을 전 직원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8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링키즈랩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걸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그 기회만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2년 반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장애인들도 환경만 잘 구성된다면 근로자로서 충분히 효율을 낼 수 있답니다. 바로 우리 수정 씨처럼요. 맞아요. 제가 좀 잘하죠. 선생님, 수정이는 칭찬만 하면 자기 자랑이 끝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 고용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경제 활동도 많이 늘어났나요?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에 비해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전체 인구 대비했을 경우 높다 보니까 사업체나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고용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애인 고용 정책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지원, 다른 하나는 사업주 지원이죠. 장애인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지원하는 과정인 장애인 취업 지원.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셋째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지원인 서비스. 넷째,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근로자 취업 준비부터 훈련 등 개인에 맞춰져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 지원은 사업주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종합 컨설팅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등 고용 전 준비부터 고용 후 경제적인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 제도가 있네요. 저희 취재가 널리 알려져서 장애인 고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생각해보니까 여기 건물이나 인도에 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베리어 프리 구역이니까. 베리어 프리?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들을 없애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운동이지. 단순히 차도와 인도의 구별을 위해 다른 높낮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구별을 낳고 있었구나. 유리야, 혹시 접근권이란 말 들어봤어? 접근권? 접근권이란 쉽게 말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기회의 균등이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과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 및 접근할 수 있는 권리야. 그중 하나가 베리어 프리고?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취재 나간 곳 중에 바로 여기에 베리어 프리가 일상이 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독특한 복장을 하고 무언가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곳은 방진복 제조부터 세탁, 포장,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SK 자회사 행복모아 주식회사인데요. 전체 근로자 중 약 81%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고요.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모아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각 개인의 장점과 적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진복 가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업실에는 조금 독특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특수 의자. 저희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짝짝이어가지고 방석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양쪽을 밸런스를 맞춰줘가지고 일하기에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5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가 있는 이향숙 씨는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덕분에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김혜리 씨 역시 지체 장애인인데요. 입사 전까지는 재봉틀을 만져본 적도 없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회사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재봉 전문가가 됐습니다. 출근한다는 것 자체만도 저에게는 상당히 큰 행복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신기술을 제가 익혀서 이걸 다 또 작업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릴 거 있어요. 그동안 여기서 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소품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행복모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여기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기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해 모집 채용과 관련해 정보 제공, 장소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도 장애인의 이동이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동등한 정보 제공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험 평가, 직무나 정책의 조정 등에 필요한 편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행복모아는 이러한 편의시설, 베리어 프리가 잘 갖춰진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편의시설, 보조기구 제공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하고 보조기구는 단순하게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편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행복모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내 곳곳에 마련된 편의시설 덕분에 회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행복모아에는 기본적으로 문턱이 없고요. 모든 버튼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애인들 유형에 맞춰 보조기구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컴퓨터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이성민 씨에게 바코드 업무를 하는데 장애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시설이 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장애물 같은 게 없어갖고 되게 편하고 준공식 때 저희 엄마도 오셨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는 난생 처음이라고도 말했었어요. 행복모아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지원이 되고 또 지체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데스크도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조금 독특하죠?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고려한 시설이지만 몸이 힘든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턱이 없어서 제가 넘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많은 웃음과 이렇게 행복을 진짜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장애인의 특성도 많이 배우고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그거를 지금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덕분에 업무 성과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의시설을 갖출 때 어느 장애 유형이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지원을 통해서 초기에 SK하이닉스 전체 물량의 3% 정도를 겨우 처리하다가 현재는 50% 가까이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우수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행복모아를 벤치마킹하거나 취업을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와서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장애인 사원이 새로 입사를 했는데 만약에 물리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보조기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기구 지원을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공단 담당자께서 자문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기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요. 장애인 구성원에 맞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공학기기부터 베리어 프리만으로도 장애인분들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구나. 내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부터 기립형 훈련 이동 보조기나 휴대용 경사로 시각신호 표시기, 진동시계, 독서 확대기나 멀티비디오 읽기 자료 등 많은 보조공학기기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오늘 정말 많이 배우는데? 선생님 덕분에 주제 정말 잘 맞췄습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선생님,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베리어 프리도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봐도 될까요? 네? 질문이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베리어 프리는 집이나 도로 등 건축에만 해당할까요? 건축 말고 베리어 프리가 또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집이나 건축 등의 베리어 프리가 통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공간에도 베리어 프리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역시 수정 씨네요. 자, 예를 들면 기존 영화의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이나 음성 해설 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와, 영화에도 베리어 프리가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베리어 프리가 있겠네요? 비장애인의 입장에선 몰랐을 뿐 우리 주변엔 정말 다양한 베리어 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에도 베리어 프리가 있죠. 관악산 무장의 숲길이나 월드컵 평화의 공원 무장의 코스가 바로 그 대표적이죠. 관악산 무장의 숲길이랑 월드컵 평화의 공원이요. 매부를 해뒀다가 데이트할 때 가야겠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면
연령, 능력, 장애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뜻하는 제품 디자인이 있답니다. 엘리베이터의 낮은 버튼이 대표적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에 관련돼서 제작된 디자인들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웹 접근성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나 화면 확대 도구, 음성 인식, 키보드 오버레이처럼 보조 과학 기술을 통해 누구에게나 웹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죠. 정말 제가 몰랐던 사실이 많았네요. 오늘을 통해서 그동안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노력을 해준다면 정말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나 김유리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만 믿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뭐야? 벌써 기사 쓰고 있는 거야? 정말 부지런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수정아, 응? 나 오늘 너랑 취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 궁금한 점? 응. 내가 장애인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바람직할까? 간단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지키는 예의. 흔히 장애인을 만나면 배려심으로 잘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어떤 공경에 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도움을 원할 때 도와주면 돼. 맞아. 나도 누가 함부로 도와줬을 때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오늘 취재하면서 본 것처럼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곳에서 근무하는 송현준 씨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간 뒤 비어있는 진열대를 채우느라 잠시도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일 빨리 나가는 게 물이거든요. 거의 외국인들 아니면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거의 빨리 빠지거든요, 물이요. 혹시 일회용 그 칫솔 같은 거 있나요? 칫솔이요? 네. 칫솔 여기 있습니다. 일회용은 없고요. 네네네. 그 여행용 것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Makanan ini ada babi. 아니요. 오케이. 땡큐. 하루 종일 분주한 매장의 특성상 손님 대응과 제품 진열은 물론 재고 관리와 청소 등 전천후로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의사소통도 문제없이 되고 이제 제가 무언가를 지시를 하면은 그거에 잘 따라줘가지고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전 중 중요한 업무인 물류 작업. 송현준 씨는 꼼꼼한 일 처리를 인정받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물 빠진 거 하고요. 음료 빠진 거 일단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매장 내 판매량이 많다 보니 부족한 물건을 채우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데요. 물건 재고를 파악하는 일도 송현준 씨의 일입니다. 물론 오늘 취재로 전부 다 알기 힘들겠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업이 한정적이진 않아. 예를 들어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임상연구 지원가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4차 산업에 발맞춰서 인공지능 엔진학습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 매니저,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관리하는 신재생 에너지 지킴이, 또 IT 시스템 오류를 관리하는 IT 원격 지원가 등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직종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지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장애인분들과 동료로 맞서서 함께 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와 회사의 동료로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나도 함께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작은 생각부터 변하도록 노력할게.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음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평가 문제는 총 3문항이며 한 문제당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제 1.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은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다. 3.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4.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직업적 장애 기준 도입도 이루어지지 않을 계획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보다 낮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직업적 중경증, 복지 대상 등과 같은 직업적 장애 기준을 도입하여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 2.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의무 고용 제도. 2. 베리어 프리. 3.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장애인 취업 지원. 정답은 2번입니다. 베리어 프리는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문제 3.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 AAC 보원 대체 의사소통. 2. 웹 접근성. 3. 무장애 여행. 4. 2층 버스. 정답은 4번입니다. 장애인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 정보통신권, 정보 접근권 등이 있습니다. 학습 정리. 노동권과 장애인 고용. 노동권은 노동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노동을 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이란 경제력 확보나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측면을 넘어 소속감 실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는 의무 고용 제도를 통해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뜻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 각종 정보예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 정보 접근권 등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장애인을 잘 대하는 방법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